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그 임용 설명회 날입니다. 함께 자리에 만나서 함께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줌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우리 작업 때문에 지체가 되었으니까 바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먼저 문법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문법에 대해서 어떻게 1년 동안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합격의 비법이 뭔지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간단하게 문법 김준 선생님 소개를 제가 잠깐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명 가이드 아마 그걸 받으셨을 거예요. 파일인가 뭐 이런 걸로 그걸 뭐 번갈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칠판 나중에 에서 직접 설명하실 거니까 그거로 그냥 보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김준 선생님께서는 인하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문학 박사이십니다. 전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역임하셨고요. 전 인천대학교 대학원 강사 역임하셨고요. 또 인하대학교 인문학부 강사 역임하셨고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역임하셨습니다. 또 유한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역임하셨고요.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교수 역임하셨고요. 현재 희소고시학원 전공국어 문법 전임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학부 때 대학원 박사과정 때 제가 문법을 김준 선생님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소개 말씀드리고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어떻게 1년 동안 이 문법을 준비하고 시험에 대비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 자료에도 있는데 뭐 자료 보실 거 없이 그냥 요 칠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선 여기 내가 준비 과정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설명회 때 아니면은 또 따로 설명할 만한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 모든 수업은 이제 이 과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기도 할 텐데, 우선 여러분들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는데 어떤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우선 여러분들이 이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지. 목적은 합격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이 시험이 수능이라든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시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죠. 일단은. 일단 어떻든 간에 일단 그래서 다른 시험과 어떻게 이 시험이 다른가? 이제 시험이 어떤 성격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합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목표라는 게 있고 또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는 합격일 수 있지만 합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삶의 목표가 뭐 이제 돼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교직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어떤 직업이고 일인가에 대한 좀 이런 어떤 좀 인식을 좀 우리가 사실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목적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측면이고, 이 두 번째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할 거냐라는 건데, 예, 예. 우선 요 목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수업을 듣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이 목차에 대한 좀 이제 이해가 이제 필요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이론을 이제 우리가 심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심화 과정이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이 다시 이제 되겠지만, 그래서 이론 심화 과정하고, 세 번째가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자료를 말이죠. 특히나 예문을 어떻게 이제 해독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은 시험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화된 이론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 이론과 연계해서 말이죠.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이 문제랑 또 한 가지는 이 질문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스로 이 질문 능력을 키우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어떤 이제 방법 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목차를 여러분들이 잘 설정해야 되고, 두 번째, 목차에 근거해서 이제 이론을 심화시켜서 심화된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해독해야 되고, 네 번째, 이제 질문 능력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 이게 이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방법이고, 세 번째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지로 여행을 하려면은 말이죠. 이 준비물이 필요하잖아요. 준비물. 그냥 우리가 뭐 마구잡이로 그냥 뭐 되는 대로 기분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항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침반이 필요하잖아요. 나침반. 이 방향타가 필요하잖아. 방향타. 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부분이 방향타예요. 여기 보면 내가 이제 문법을 한눈에 보자라고 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료를 제공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 방향타가 필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지도라고 돼 있잖아요. 지도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 그러니까 그냥 가. 예컨대. 그냥 가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말이지. 목적지를 정해놓고 말이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걸 그 뭐 이렇게 알문, 이렇게 이제 알기 쉬운 문법이래요. 이게 알문 50이라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이 표인데, 그래서 이 표가 지도 역할을 하겠죠. 지도 역할을.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정하고, 방향타를 가지고, 나침판을 가지고, 지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죠. 연료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상어 이런 거 만나면 또 뭐 싸워야 되잖아요. 무기도 필요하고. 이게 뭐겠어요? 교재고. 어떤 교재? 좋은 교재. 도대체 좋은 교재란 어떤 교재일까? 교재. 교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좋은 자료죠, 이제. 좋은 자료. 많은 양의 자료가 아니라 좋은 자료.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정확한 자료. 이게 이제 연료고 식량이고 무기죠. 여기는 이제 뭐 읽기 자료도 있을 거고, 또 뭐 수업 자료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 전략을 모색한다라는 게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목적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말이죠. 이 전략을 어떻게 이제 잘 자기가 모색할 거냐. 이건 사실은 뭐 이제 내가 설명해 주는 측면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게끔 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짜야 되는지 내가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략을 모색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진도 계획이라든가 이 부진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기출 문제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세울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계획이 필요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효과에 대한 예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내가 얼마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그 능력을 잘 그렇게 키우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좀 점검이 이제 필요한 측면들이 있어요. 여기 다섯 번째.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뭐 구체적인 예들인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설명한 대로 이해해주면 될 부분들이고, 여기 보면은 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연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뭐 당장 이걸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굳이 암기하고 뭐 이걸 당장 뭐 이렇게 뭐 외우고 할 필요는 이제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이지. 예. 그래서 우선은 1월 달하고 4월 달 16주 과정이에요. 16주 과정인데, 보통 이제 월요일 날은 이게 이제 특강이고, 특강 수업이고, 이 목요일이 이제 본 수업이에요. 이게 본수. 이렇게.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이제 특강 시간에
이제 요일로 치면 그렇죠. 요일로 치면은. 그래서 이제 그 현대국어문법 기본 과정하고 중세국어문법 기본 과정하고 이건 1, 2월 달에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해요. 그리고 이제 3, 4월 달에 중세국어문법 다시 자료 강독을 3, 4월 달에 할 예정이죠. 사실은 이제 월요일 날 요 기본 과정을 들어야 목요일 날 본 수업에 이제 실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좀 과정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요건 기본 과정이고, 요 기본 과정에 근거해서 요 차례대로 이제 실전 과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법적 이론들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은 이제 8주 과정인데 다시 월요일 날 특강 과정이에요. 특강 과정인데 그래서 요거 현대국어문법 실전 과정을 8주 다시 합니다. 다시 해요. 다시. 근데 이거는 특강 과정에서 하죠. 요건 이제 그 본 수업에서 했고, 그래서 이 특강 시간에 이 현대국어문법 실전 과정을 한 번 더 하고, 요건 1이고 2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중세국어문법 심화 과정을 이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 7, 8, 9 이제 12주 과정인데, 이것도 월요일 날에는 요렇게 이어서 현대국어 실전 과정 8주를 월요일 날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4주는 이제 모의고사를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문제풀이를 하면 되죠, 전 과정. 그리고 이제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고. 그래서 아주 내 나름대로는 촘촘히 빈틈없이 이제 교육을 이제 짠다고 봤는데, 아마 이대로만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크게 우리가 사실은 이 문법을 공부하는데 큰 어떤 어려움은 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또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지난 7년간 출제된 문제의 그 현황인데,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그 자료를 참고해서 나중에 한번 봐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출제가 됐는가. 그러니까 이제 출제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더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되고 낮다고 해서 안 나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나왔던 부분들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서 우리가 그냥 보면 될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7년간 그 이제 문제 유형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에요. 이거. 이제 주로 이제 이 기입형 문제는 이론 적용형으로 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는 말이죠. 나머지는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룰 거냐. 그래서 이 특히나 문법 문제는 이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 문제,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이제 적용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자료를 다루는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이해하고 이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이죠.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자료 비교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어떤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을 이제 해야 될 그런 이제 측면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는 이거는 내가 학원에 이제 이 적중 문제를 올리겠지만 어떤 문제들이 이제 이 적중을 했는지 말이죠. 여기 이제 적중률이 있는데 여기 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되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좀 적중률이 높은 문제들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대개 한 40% 정도만 돼도 맞춰요, 문제는. 적중률 40% 정도만 돼도 웬만큼 문법 공부가 돼 있으면 말이죠. 답을 우리가 이제 구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았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를 적중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풀었던 문제를 자신이 말이죠. 이 풀고 난 다음에 충분히 숙지했는가. 이게 자기 실력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적중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적중시킨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어떤 안목과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어떤 이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혹시 좀, 물론 내가 이제 문제를 뭐 다시 풀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적중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여기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이제 뭐 좀 해준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가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좀 쭉 보니까 여기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질문을 해서 뭐 문학도 그렇고 문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문법 공부에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문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도대체 이제 무엇이냐, 또는 문법을 이제 분석한다고 돼 있잖아요. 문법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이제 그 길러야만 이 문법에 대한 분석 능력을 이제 이렇게 더 이제 높일 수 있을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주로 큰 질문은 주로 이제 그런 질문들인데 네,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건 이제 뭐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뭐 자료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뭐 그게 뭐 이제 뭐 분석 능력을 키우는 거든, 또 어떻게 공부해야만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든지 간에, 문법은 말이에요. 문법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보이잖아요. 자료도 보면 보이고, 문법 개론수도 보면 보이잖아요, 이제. 근데,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 보고 싶은 거. 나는 문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더더구나 보고 싶더라 하는 걸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이거 이제 들어서. 이 부분.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게 이제 보고 싶은 것을 얼마나 많이 자신이 스스로 이제 쌓느냐라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고 아는 것보다는 말이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아는 게, 이게 아까 말하는 것처럼 뭐 분석 능력일 수도 있고, 그게 말이죠, 문법 공부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측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기술 있잖아요. 기술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면만, 사람이 사고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유감스럽게도 이 시험은 말이죠, 이 임용시험은 말이야. 이 임용시험은 이게 기술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임용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갖추지 않고는 말이죠. 아까 우리가 뭐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일 수 있죠. 여러분들 기술은 말이에요. 기술. 우리가 기술적인 사고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그래, 암기하고 반복해서 얻어지는 사고가 기술적인 사고예요. 여기는 경험이라는 것도 있겠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암기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기술적인 사고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말이죠, 이 임용시험이라는 것은 이게 물론 암기가 필요하고 뭐 경험도 필요하고 반복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말이죠, 이 시험에 대비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술이라는 게 말이야. 응? 뭐 예컨대 뭐 우리가 동양에서 뭐 종이도 만들었고 화약도 만들었고 또 뭐도 만들었어요. 뭐 예컨대 그 지폐도 만들었고 또 뭐 이런 무슨 이제 이런 뭐 칫솔도 만들었다 동양에서. 그러니까 동양에서 발명해낸 발명품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그런 발명품들은 전부 다 뭘로 만들어진 거다? 기술적인 사고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발명품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학적인 사고로 만들어진 최초의 발명품이 뭐예요? 그게 망원경이에요. 망원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없는 것을 예컨대 이제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게 망원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아주 추상적이고 이런 어떤 좀 고차원적인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하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이 시험에서 얻어내기 어려운 말이죠. 그런 이제 어떤 측면으로 이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과학적인 사고를 극대화시킬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논의들은 말이죠. 논의들은 기본은 물론 이제 뭐 기술적인 어떤 사고도 필요한 측면들이 있지요. 있는데 문법 공부에 있어서 또는 문법 능력을 우리가 이제 향상시키고 문법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분석해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 과학적인 사고를 얼마나 이걸 이제 최대치로 끌어올리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그럼 과학이라는 건 뭐다? 이건 체계예요. 체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체계적인 말이지 이런 식의 어떤 공부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느냐가 결국은 시험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존재하는 문법 이론을 그냥 인식하고 설명하고 이건 과학적인 사고예요. 기술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어떤 질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자 하는 것이 이게 과학적인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목차에 대한 어떤 그런 설정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예컨대 어떤 이제 지도도 필요하고 이런 나침반도 필요하죠.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자료가 이제 잘 가미가 되면은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질문해 준 대로 말이죠. 문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라는 측면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암기하고 반복하고 이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러니까 문법 공부는 열심히도 공부해야 되지만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는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되는 부분들이 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 과학적인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전공 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문법 문학 국교론 중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개인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기로는 뭐 이제 이 국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교론 뭐 문학 문법 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뭐 수강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라서 뭐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우선적으로 어떤 게 덜 중요하고를 당장은 따지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효율적인 전공 국어 공부 영역별로 그다음에 공부의 분배 및 비중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문법은 이 주 단위로 공부하면 돼. 주 단위로 예컨대 그 주에 우리가 이제 논의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이게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이 분야의 문제죠. 분야. 그래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안배해서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효율적이라는 거는 그 주에 공부한 내용들을
그 주에 충분히 소화시키면은 아마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기 보면 이제 1월달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12월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있으면 학교 문법을 한번 좀 봐주면 좋겠어요. 요거 그래서 요거 그 교과서, 문법 교과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학교 문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 2주 남은 동안 한번 이렇게 쫙 훑어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체제, 아까 말했죠, 이 과학적인 사고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이 체계적인 사고가 과학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체제에 대한 좀 이해를 학교 문법을 통해서 좀 미리 좀 알아두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수생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랬어요. 작년에 강의를 들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재수를 한다던가 할 때 말이야, 초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반성을 한다라는 건, 반성, 잘 생각해봐. 반성을 한다는 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반성문을 쓴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쓰는 걸 반성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물론 한번 되돌아 봐야지. 근데 본래 반성이라는 말은 뜻은 말이야. 반성의 뜻은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게, 원점으로 돌아가 보는 게 그게 반성이에요. 잘못한 것을 이렇게 자기가 찾아가지고 질책하는 게 반성이 아니라, 물론 잘못한 것을 알아서 교정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재수를 하는 경우엔 말이지,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내가 이제 공부를 해왔는가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적인 태도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잘한 것은 뭔가, 잘한 거, 이거 먼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잘해왔다. 예를 들어서 실패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 실패를 했지만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지금 생각하더라도 잘해왔다 라는 게 있거든.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온 것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내가 부족했나,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반성적인 어떤 좀 이 성찰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반성적인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부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말이죠. 잠깐에 또 운이 좀 안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문제고 말이지. 그래서 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공부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는 말이죠. 태도. 혹시 좀 자신이 예를 들어서 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마음가짐을 좀 내가 덜 가졌다. 그런 건 우리가 반성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는 적어도 이제 이 방법이죠. 그래서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사해 가면서 공부를 해 왔는가.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해서 혹시 잘해온 게 있거들랑, 잘한 게 있거들랑, 그러니까 잘한 대로 여러분들이 말이지 이 방법을 더 이제 이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 혹시 좀 부족한 점이 있었거들랑 말이죠.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좀 보완하는 말이지. 그런 측면으로 좀 이 자기 반성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새로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여기 이런 질문도 있어요. 문법과 문학 모두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랬지. 내가 그냥 한마디로만 얘기할게. 여기 문법 한눈에 보기, 문법 한눈에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여기 알문 50 있잖아요. 들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시작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정과 최종 목적지까지 갈 거냐라는 건 이제 그건 추후에 또 고민할 문제고 말이지. 예컨대. 그래서 그 목차와 이 문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어떤 이제 이 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문 50을 통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지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침판과 지도만 가지면 들어서 이제, 우선 항해가 이제 이렇게 준비가 이제 들어서 이제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가 막막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막해 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들 아까 학교 문법도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교재나 무슨 책들이 있거든. 그 앞에 목차 있잖아. 목차 앞에 차례. 이거 보면 돼요. 그럼 일단 이거 이 순서.
이 순서를 보고 이제 출발을 준비하면 돼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임용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요 그랬는데요. 그래서 임용 계획이 이게 뭐 지금 당장 세운 대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이건 이제 차차 공부를 진행해 가면서 세우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일단은 말이지. 요 1, 2월 달에 이제 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기본에 대한 어떤 좀 이해를 한다라는 맥락에서는 이 문법 교과서나 이 학교 문법의 이 목차본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좀 봐주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은 시작이 됐고,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문법 공부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줄 수 있는 이제 정리 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문법은 이론과 그리고 뭐야 이게 이제 자료 두 가지.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 이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자료를 이해하고 능력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론적인 문법, 이론적인 측면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문법 공부에 있어서 이론과 자료 이 두 가지가 문법 공부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제 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서 공부에 임해주면은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긴 것 같지만 또 혹시 이제 이 지금 당장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또 사실은 그렇게 뭐 그 생각한 것만큼 길지 않은 이제 그런 측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말이지. 그리고 더 효율적인 말이지.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내기 위해서는 말이지. 위해서는 어떻든 이론에 대한 어떤 측면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자료에 대한 좀 뭐랄까 이제 그 사용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면 돼요. 예컨대 그냥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건 충고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부탁이라면 그래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지 이제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식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고. 크게 우리가 이 문법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측면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뛰어들어 보면 말이지 또 해볼 만한 이제 그런 어떤 이 분야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법 공부에 잘 여러분들이 매진해 주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해보기도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혹시 해주면은 좋겠어요. 질문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질문 혹시 할 사람들이 있으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질문을 해주면 되고. 쑥스러워서 그렇게 굳이 질문을 또 안 하려는가 봐.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럼 이것으로 문법 설명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국교론하고 문학에 대한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